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 경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에이페크 회담. 그런데 지금 외신들은 회담장보다 거리의 풍경을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행렬, 교통 통제에도 불평 한마디 없는 시민들, 그리고 미소 대신 침묵으로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들. 외국 언론은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혼잡 속에서도 혼란이 없는가? 한 캐나다 취재 감독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불친절하다고 알려진 한국. 하지만 그가 직접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한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밝혀질 한국 시민의식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질서 속에 숨은 따뜻한 마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러셀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의 항공 촬영 감독이에요. 36살 이 일을 한 지 12년째였죠. 세계 곳곳의 정상회담과 올림픽, 대형 행사를 촬영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꽤 많은 나라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진 그랬습니다. 2025년 11월 초 저는 대한민국 경주로 파견됐어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에 본사에서 저를 급하게 보낸 거였죠. 출국 전날 밤 선배 프로듀서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 불친절하다고 소문났어. 근데 일은 완벽하게 해. 기대는 하지 마. 그냥 내일만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한국은 효율적이지만 차갑다. 친절보다는 시스템이 앞서는 나라다. 그런 식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말들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은 제 여권을 받아들고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질문도 없었고 미소도 없었죠. 그저 도장을 찍고 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미 다음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공항 안내 표지판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웠어요. 마치 거대한 기계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경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 기사는 정시에 출발했고 운전은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거의 말이 없었죠.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옆자리 승객에게 경주는 처음인데 혹시 추천할 만한 곳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불국사요라고 짧게 답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역시 그렇구나. 여기선 친절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경주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면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촬영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은 경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보안도 삼엄할 거라는 브리핑을 받았어요. 저는 드론 촬영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그 절차가 꽤 복잡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뭐 어디든 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컨벤션 센터로 향했어요. 새벽 5시 반쯤 호텔을 나섰는데 이미 거리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고 경찰과 보안 요원들도 보였죠. 저는 드론 장비를 들고 센터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100m쯤 남겨두고 한 자원봉사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는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저는 제 취재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언론사 소속 촬영 감독입니다. 드론 촬영 허가를 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는 제 취재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죠. 허가는 저쪽 사무동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는 보안구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설명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 짜증이 났지만 참았어요. 사무동이 어디죠? 그는 오른쪽을 가리키며 저기 흰색 건물입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사무동까지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었죠.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 다른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다시 설명했어요. 드론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는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시고 여권 사본과 촬영 장비 목록을 제출하세요. 심사는 이틀 걸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틀이요? 회담은 내일 시작인데요?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융통성이 없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호텔로 돌아와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여권 사본을 출력하고 장비 목록을 정리해서 다시 사무동으로 갔어요. 오전 10시쯤이었죠. 같은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하더니 또 말했습니다. 보험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건 미리 말해줬어야죠.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서류를 보완하느라 시간을 보냈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증명서를 팩스로 받고 다시 사무동에 제출했죠. 그제야 직원은 심사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쳐서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았어요. 그곳엔 다른 외신 기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한 프랑스 기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원래 그래. 규칙에 미쳐 있어. 융통성? 없어. 그냥 참고 견뎌. 일본에서 온 카메라맨도 거들었습니다. 정확하긴 한데 인간미는 기대하지 마. 로봇 같아.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 같았거든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정확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여유도 없었죠. 그저 자기 일만 정확하게 처리할 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선진국의 친절인가?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사람은 차갑다. 이런 게 발전인가?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는 여전히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신호를 지켰고 차들은 정확하게 멈췄죠. 하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담 첫날이 밝았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새벽 4시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드론 허가가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죠. 5시쯤 호텔을 나서니 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통제선을 치고 경찰들이 배치되고 있었어요. 저는 컨벤션 센터 주변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죠. 시민들, 관광객들, 취재진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누구도 고함치지 않았고 누구도 밀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조용히 손짓으로 안내했고 사람들은 그 지시를 따랐어요. 저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제가 지금까지 본 대형 행사들은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밀치고 불평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컨벤션 센터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어요.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재진은 저쪽 지정구역으로 가주세요. 그는 왼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이번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죠. 취재진 구역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삼각대를 펼치고 각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장비를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컨벤션 센터 건물이 아침 빛에 반짝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을요. 혼란은 없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통제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고 경찰들은 제자리를 지켰죠. 교통정리 요원들이 차량을 안내했고 차들은 정확하게 멈추고 출발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건 제가 알던 대형 행사가 아니었어요. 카오스가 없었고 충돌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마치 계획된 것처럼 흘러갔죠. 저는 드론 테스트를 위해 허가받은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센터에서 600m쯤 떨어진 공터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드론을 띄워 현장을 내려다봤어요. 화면 속 경주는 놀라웠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들은 정해진 길로만 다녔고 사람들은 정해진 구역 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혼란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 경찰들의 배치, 시민들의 표정까지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서였습니다. 저는 드론을 착륙시키고 모니터를 내려다봤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다. 너무 차가워.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스며들고 있었죠. 의아함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수천 명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쯤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의전 차량들이 하나둘 센터 앞에 멈춰 섰고 정상들이 내렸습니다. 취재진은 셔터를 눌렀고 시민들은 조용히 지켜봤어요. 함성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중한 박수 소리만 들렸죠.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뭐지? 제가 지금까지 본 군중은 항상 감정적이었거든요. 기쁘면 소리 지르고 화나면 항의하고 궁금하면 밀고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달랐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감정을 절제하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예의인가? 아니면 억압인가? 정오쯤 회담이 시작됐어요. 취재진은 브리핑룸으로 이동했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기자 한 명과 나란히 앉게 됐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본 미소였죠. 우리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해요. 조용히 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게 이렇게까지 철저할 수 있나? 오후 내내 저는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지켜보고 시민들을 관찰하고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제가 처음 느꼈던 차가움이 어쩌면 차가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건 다른 종류의 따뜻함일지도 몰라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전해지는 따뜻함이요. 해가 지고 첫날이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촬영 파일을 정리했어요. 모니터 속 경주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질서정연했고 차분했죠.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쩐지 불안하게 따뜻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은 더 일찍 시작됐어요.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춰놨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잠이 깊게 오지 않았거든요. 전날 본 그 조용한 광경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거리엔 이미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죠.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고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장비를 챙기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분명 다를 거야. 어제는 첫날이라 긴장했겠지만 오늘은 인파가 몰리면 틀림없이 혼잡해질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대형 행사의 둘째 날은 항상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통제는 느슨해지고 혼란이 시작되죠. 저는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5시쯤 호텔을 나섰어요. 거리는 전날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통제선을 따라 도열해 있었고 경찰들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드론 장비를 들고 어제와 같은 촬영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상점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주인들이 나와 거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인도를 빗자루로 쓸고 간판을 닫고 화분을 가지런히 놓았죠. 촬영구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취재진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카메라맨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람 많을 거예요. 개막식이 10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혼잡하겠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어제 봤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좀 특이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경주의 아침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드론을 띄워 센터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6시 반쯤부터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7시가 되자 인파는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안내선을 따라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면 시민들은 그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드론 화면을 확대하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 노인들, 젊은이들이 모두 섞여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리듬에 맞춰 걷는 것처럼요. 8시가 되자 인파는 1000명을 넘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밀릴 텐데.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드론을 낮춰 더 가까이에서 촬영했죠. 그때 제가 본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도 있었고 지루해 보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짜증난 얼굴은 없었어요. 9시 반쯤 개막식을 앞두고 인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컨벤션 센터 주변으로 3000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저는 드론을 더 높이 띄워 전체 전경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혼란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안내선은 한 군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지금까지 본 군중은 항상 무질서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밀리고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군인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로봇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안내선 하나가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달려가려는 순간 한 시민이 먼저 다가가 그걸 다시 세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세우고는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시민도 고개를 숙여 답했죠. 그 모든 게 3초 안에 일어났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저는 그 장면을 확대해서 촬영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저거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팔이었으면 벌써 난리 났을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단상에 올랐고 연설이 이어졌어요. 저는 드론을 착륙시키고 지상에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재진 구역에서 삼각대를 펼치고 카메라를 설치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드론 제어 장치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통신 오류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드론이 아직 공중에 있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장치를 확인했지만 연결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드론은 자동으로 제자리에서 호버링하고 있었지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주변 취재진들이 저를 쳐다봤고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장치를 리셋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저는 급하게 설명했어요.
드론 통신이 끊겼어요. 배터리가 곧 떨어질 텐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짓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쪽 열린 공간으로 가세요. 거기서 비상 착륙시키시면 돼요. 저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녀는 빠르게 걸으며 주변 시민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길을 비켜준 거예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으로 물러섰죠. 마치 물이 갈라지듯이요. 우리는 50m쯤 떨어진 공터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착륙시키세요. 저는 수동 모드로 전원에 드론을 내렸습니다. 배터리는 3%밖에 남지 않았어요. 드론이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조끼에 적힌 명찰을 가리켰어요. 이하은이에요. 이하은은 제가 장비를 정리하는 동안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처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훈련받았어요.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매뉴얼만으로 이게 가능할까? 점심 무렵 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드론을 띄워 그 광경을 담았습니다. 3,000명이 넘는 인파가 해산하는 모습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혼잡도 충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졌고 자원봉사자들은 조용히 안내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습된 게 아니야. 그냥 일상처럼 보여. 오후 2시쯤 저는 센터 주변을 걸으며 촬영을 계속했어요. 그때 제가 본 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곳곳에 버려진 종이컵과 전단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하나둘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원봉사자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 줍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촬영하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에선 쓰레기는 청소부가 치우는 거였어요. 시민들은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선 달랐어요. 모두가 자기 일처럼 치웠습니다. 저는 한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왜 쓰레기를 주우세요?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요. 더러우니까요. 오후 4시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하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끼를 벗으며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녀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았어요. 다들 잘 협조해 주셔서요. 저는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한 건 누가 시킨 건가요? 이하은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아무도요. 그냥 다들 자기 일처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일처럼.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기 일처럼 질서를 지키고 자기 일처럼 쓰레기를 줍고 자기 일처럼 남을 배려한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낯설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경주의 저녁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인도를 걸었고 차들은 신호를 지켰습니다. 상점들은 하나둘 불을 밝혔고 거리엔 부드러운 조명이 켜졌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불친절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오늘 촬영한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속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안내선을 세우는 시민, 길을 비켜주는 시민, 쓰레기를 줍는 시민. 그 모든 장면이 제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 다른 거였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경주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조용히 흐르는 차량들, 피곤해 보이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시민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조용함이야. 이상했습니다. 차가워야 할 도시가 어쩐지 따뜻해 보였어요.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경주에 온 지 사흘밖에 안 됐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요.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지만 거리엔 벌써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보게 될까? 이상하게도 기대가 됐습니다. 짜증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확할까? 왜 이렇게 조용할까? 왜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을까?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새벽 5시 반쯤 호텔을 나섰어요. 거리는 고요했지만 텅 비어 있진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미 도착해 통제선을 점검하고 있었고 몇몇은 빗자루를 들고 인도를 쓸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누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였죠.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한 자원봉사자가 가로등 아래에서 표지판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표지판은 어젯밤 바람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걸 바로 세우고 지지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흔들어 보며 견고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을 일을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 확신이 제 안에서 단단해졌어요. 이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촬영구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취재진이 와 있었어요. 일본 카메라맨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눴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 오면 자꾸 일찍 나오게 돼요. 뭔가 놓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해가 떠올랐어요. 경주의 아침은 또 한 번 맑았습니다. 저는 드론을 띄워 회담장 상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주요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라 보안이 더 삼엄했습니다. 경찰 헬기가 주기적으로 상공을 순찰했고 지상에선 경찰견 부대가 배치됐어요. 저는 허가받은 고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8시쯤 인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시민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섞여 있었죠. 저는 드론 카메라로 그 광경을 담았어요. 사람들은 안내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이동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조용히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벌써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여전히 놀라웠어요. 9시 반쯤 드론 배터리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30%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완충했는데 예정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드론을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배터리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에서 15%로 다시 8%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불시 착륙 위험이었어요. 드론은 센터 상공 200m 지점에 있었고 주변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급히 안전한 착륙 지점을 찾았지만 모든 공간이 인파로 차 있었어요. 배터리는 5%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이하은이 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녀는 드론을 올려다보며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자원봉사자 2명에게 손짓을 했죠. 그들은 즉시 움직였어요. 한 명은 왼쪽으로, 한 명은 오른쪽으로 달려가 시민들에게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잠시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단 30초 만에 40평방미터 정도의 공터가 만들어졌어요. 이하은은 그 중앙에 서서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드론을 유도했죠. 배터리는 2%였습니다. 드론이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이하은은 한 손으로 드론을 안정적으로 받아냈습니다. 착륙이 완료되는 순간 배터리는 1%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하은은 드론을 제게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다치신 분 없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시민들은 이미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이하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대처하셨어요? 그녀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습니다. 훈련도 받았지만 그냥 봐서 알았어요. 급한 상황이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묘하게 뭉클했어요. 다급함도 혼란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도운 거였습니다. 저는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시민들은 여전히 조용히 회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남았어요. 이들은 훈련된 관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시민들이었어요. 점심 무렵 회담이 잠시 휴식 시간에 들어갔어요. 저는 장비를 정리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엔 이하은도 있었어요.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죠. 또 뵙네요. 이하은은 웃으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앉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어요.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자원봉사잖아요. 돈도 안 받고요. 이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짧게 웃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 대답은 설명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었어요. 이건 삶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친절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얄팍하게 써왔는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친절은 웃는 얼굴이나 다정한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론 조용한 행동이, 말없는 배려가 더 깊은 친절일 수 있었죠. 저는 이하은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글쎄요. 다는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다른 사람이 편해진다. 그렇게 간단한 원칙이 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대단하네요. 이하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죠. 오후 3시쯤 저는 다시 촬영을 시작했어요. 회담이 재개되고 마지막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드론을 띄워 경주 전체를 담기로 했어요. 오늘이 회담 마지막 날이었고 전체적인 풍경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드론이 상승하며 경주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리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은 정해진 길을 따라 흘렀고 사람들은 인도를 조용히 걸었어요. 회담을 마치고 귀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의 걸음엔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시스템이야.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사흘 전만 해도 저는 이 나라를 차갑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스템만 있고 마음은 없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시스템 속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규칙 속에 배려가 있었고
질서 속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건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죠. 저는 드론을 천천히 회전시키며 경주를 한 바퀴 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도시를 대단하다가 아니라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경주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건물들이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드론을 착륙시키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취재진들도 하나둘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촬영 날이었거든요. 이하은이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로 끝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비행기 타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밤이 내려앉은 경주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상점들이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고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일을 하고 있었어.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틀렸던 건 친절의 정의였습니다. 친절은 항상 웃는 얼굴로 오지 않았어요. 때론 조용한 행동으로, 말없는 배려로, 침묵 속의 질서로 왔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 촬영한 파일들을 정리하며 저는 하루를 회상했습니다. 이하은의 미소, 시민들의 침착함, 자원봉사자들의 책임감. 그 모든 게 제 안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도시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질서가 따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폐막식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번엔 알람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잠을 설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요. 창밖을 보니 거리엔 벌써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엔 아직 별이 남아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했습니다. 사흘 동안 봤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컨벤션 센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하은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안내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꼼꼼하게 로프를 확인하고 지지대를 흔들어 보며 견고함을 체크했어요.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 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고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6시쯤 저는 드론을 띄워 마지막 촬영을 시작했어요. 폐막식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경주의 새벽을 담고 싶었어요. 드론이 상승하며 도시 전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준비하고 경찰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상점 주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9시쯤 되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더 많은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관광객들도 섞여 있었고 학생들도 보였어요. 저는 드론을 낮춰 그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담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여전히 질서정연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 40분쯤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컨벤션 센터 주변의 전광판이 꺼졌고 가로등 일부도 꺼졌습니다. 음향 시스템도 멈췄어요. 저는 드론 화면으로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혼란이 오겠구나.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재빨리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하나둘 핸드폰 불빛을 켰어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주변을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론을 더 높이 띄워 전체를 담았어요. 화면 속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요. 그 불빛들은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춰주며 길을 밝히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뭐지?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처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10분쯤 지나 전력이 복구됐어요. 전광판이 다시 켜지고 가로등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불빛을 끄고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드론을 착륙시키고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렌즈를 통해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맨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저는 자원봉사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하은과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을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친절하다고 느꼈던 단호함, 냉정하다고 생각했던 무표정이 사실은 책임감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웃지 않았지만 진심이었고 말이 적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마지막 연설을 했고 폐막 선언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촬영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요. 조용히 서 있는 시민들에게요. 정오쯤 행사가 모두 끝났어요. 정상들이 떠나고 취재진도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남았어요. 그들은 아무런 박수도 받지 않고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선을 걷고 표지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조용히 묵묵히요. 저는 이하은이 마지막으로 깃발을 접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성스럽게 깃발을 접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하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이하은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그녀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서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제가 평생 프로의식이라고 부르던 것이 사실 이들에게는 인간의 예의였던 거예요. 제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하은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정말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다른 사람이 편해지잖아요. 그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을 게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오후 4시쯤 현장은 거의 정리됐어요.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인사도 길게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손을 흔들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드론을 띄웠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을 담고 싶었거든요. 드론이 상승하며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거리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여전히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이 보였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원봉사자들도 보였고 질서정연하게 귀가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모든 게 조용했고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한국을 효율의 나라로 알고 왔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마음의 나라를 본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울컥했던 걸까요? 저는 드론을 착륙시키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캐나다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 남을 것 같았습니다. 경주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나흘간 촬영한 모든 파일을 정리하며 저는 제 편견을 돌아봤습니다.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차갑다고 느꼈던 태도, 로봇 같다고 여겼던 질서. 그 모든 게 제 무지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며 한 줄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보낼 내레이션이었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죠.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본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스템도 아니었고 규칙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조용히 책임지고 말없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별이 반짝이고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떠나지만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